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 강의 주제, 이제는 조심해야 할 시기, 현금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사실 지난주부터 저는 조금씩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수요일에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서 추가로 현금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과 경동나비엔을 추천했었죠. 삼성 엔지니어링 예상대로 흐름이 좋습니다. 조정을 마치고 다시 상승 분위기고요. 경동나비엔은 추천했던 가격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수요일이나 월요일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것인데요. 제 예상대로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온다면 주가도 제대로 방향을 정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 현금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주장한 첫 번째 이유 딱 하나입니다. 풋콜 레이시오가 0.8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풋콜 레이시오, 이게 뭐냐? 옵션 풋 거래량, 즉 증시 하방을 생각하는 옵션 풋 거래량을 상방의 콜옵션 거래량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풋콜 레이시오가 0.8을 넘어섰는데 0.8 이상에서는 지난 1년 차례를 보면 증시가 항상 힘들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0.8을 넘었던 시기가 3월 초죠. 3월 초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주가가 3월 초에 힘들었었죠. 그런데 그 시기에 0.8을 기록한 이후 계속 하방 압력이 아니라 상방 압력이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약 5개월 만에 이 옵션, 풋옵션, 풋콜 레이시오 비중이 0.8을 넘어섰다는 얘기. 이 얘기는 무엇이죠? 증시의 최소한 옵션 거래에서 상방보다는 하방에 배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 보면 나스닥 상위 100종목, 즉 NDX 지수입니다. 지난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게 나스닥 빅테크 중심의 상위 100종목이었잖아요. 나스닥 상위 100종목이 3월 초 실리콘밸리 사태 이후 처음으로 5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했습니다. 즉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 얘기는 만약에 나스닥 2평, 그러니까 NDX 상위 100종목 NDX 지수가 현재 50일 이평선 위로 올라가지 못할 경우 추가 하락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근에 CPI도 그렇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잠깐 오르긴 했지만 인플레이션 둔화 가능성에 금리 인상 중단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불안한 이유, 제가 왜 현금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이제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핵심은 과도한 미국 정부의 채권 발행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미국 정부의 장기 채권, 롱 매추리티,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의 발행 금액입니다. 지금 가운데 동그라미 첫 시기, 팬데믹 시기입니다. 2020년, 21년 시기에 채권 발행, 미국 정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쏟았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친 부분, 20년, 21년 초는 평균적으로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1%였어요. 이게 진짜 그런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그림 20년, 21년까지 약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미국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1%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종가 4.16%였습니다. 즉 20년, 21년에는 평균 금리 자체가 1%였고 최근에 채권 금리 10년 만기 기준은 4.16%, 4%가 넘었죠? 그러면 이자 비용이 무려 4배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이자 비용 보시겠습니다. 지금 그림은 빨간색이
연방정부의 이자 비용 금액, 그 다음에 하얀색은 국방비 지출입니다. Annual Defense Spending입니다. 최근 2022년 후반기, 2023년에 들어와서는 높은 금리에서 채권 발행이 많아져 버렸으니 저렇게 국방비를 초과하는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증가했다는 얘기죠.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 저 돈만큼 채권자에 들어가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됩니다. 증시가 좋아하는 건 유동성인데 바로 채권자의 주머니에 들어갔으니 저 금액만큼 금융시장 유동성은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정부가 재정 적자, 그러니까 재정 지출에서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시장에 나오는 돈이 적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에 나오는 돈은 페드의 대차대표 축소에도 영향을 받고 있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푸른색은 양적 완화, 붉은색은 양적 축소, 양적 긴축을 얘기합니다. 양적 긴축 금액 현재 2023년 수준 상당히 빨라지고 있어서 지난 2018년 19년 초 증시가 발작한 적이 있었죠. 왜? 저렇게 많은 유동성이 페드에서 사라졌으니 당연히 증시가 흔들렸었죠. 그런데 그 당시 2018년, 2019년 초에 줄어들었던 유동성만큼 최근에 페드의 양적 긴축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거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앞으로 정부에 예정되어 있는 채권 발행 금액은 줄 수가 없어요. 이미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 돈이 있어야 정부 공무원들 월급도 주고 국방비도 쓰고 여러 가지 이자도 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채권 금리는 향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채권 발행 금액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자 비용만큼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고 양적 축소, 양적 긴축이 진행되는 만큼 거기에 추가로 어쩔 수 없죠. 추가로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다는 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융시장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뭡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유동성의 축소입니다. 정부 지출에서 이자 비용 증가 그리고 페드의 양적 긴축, 어떻게 보면 쌍둥이 유동성 축소,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쌍둥이 유동성 축소로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죠. 언제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금리 인상 중단이 호재가 되긴 하겠지만 증시의 안정화, 상승 여력을, 즉 모멘텀을 주는 데는 부족할 것 같고, 그 모멘텀은 페드가 양적 긴축을 중단할 가능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되냐? 간단합니다.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작년 10월 4.2% 넘어선다면 증시 바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9월 말까지 1조 달러, 그 다음에 4분기에 8,600억 달러 이렇게 예정되어 있고, 양적 축소, 양적 긴축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채권금리는 저 데드라인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현금 비중을 확대해야죠. 그것이 풋콜 레이시오에서 보여준 것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음 주 초에는 하락한다고 함부로 사는 것보다 상승할 때마다 계속 현금을 확보하고,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이 별로 없다 그러면 그냥 전체 종목에서 일부 비중만큼 덜어서 현금 비중을 늘리자. 이런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주간이 될 것이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부터는 채권 금리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 그만큼 현금 비중을 늘리자. 이상은 상승무시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